여러분들 참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벚꽃이 만발하더니 이제 벚꽃이 지고요. 모든 초목들이 움을 틔우는 계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올려드리고 고신교단의 분열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가지 제 개인적인 어떤 신상 문제도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 특히 그 가운데서도 한국 장로 교단의 분열 상황까지 큰 줄기, 큰 흐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강의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요. 한국 교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흐름을 맥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이번 시간에는 흔히 우리가 기장이라고 부르죠. 기장. 기독교 장로회, 교단의 분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 또 그리고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 서술가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100% 완전한 객관적 역사가 있을까요? 사실로 말하게 한다는 이와 같은 역사 서술의 큰 명제가 있습니다만 100%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역사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촬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촬영 기사 카메라가 앵글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 보고 듣는 사람들의 판단은 달리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흔히 역사학 개론에서 주관과 객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사가와 역사사실, 이 사이에는 항상 끊임없는 어떤 긴장관계 또는 상호작용이 존재하죠.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역사란 E.H. 카라고 하는 너무나 저명한 영국의 역사학자는 역사란 역사 사실과 역사가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기장교단, 기독교 장로회 교단 어떻게 분립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볼까요? 앞선 시간에 우리가 장로교 교단화에서 분리되어지는 몇몇 분열의 요인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는 일제 때 종교 박해에 따른 신사 참배 문제가 첫 번째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교회사, 세계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신학적 문제가 있죠. 신학적 문제, 신학이라는 문제, 신학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약간 머리가 아파지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학문이기 때문에 이 학문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 생각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역사를 돌아가서 일제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제는 사실 1930년대 이후부터는 대륙 침략을 위한 전쟁 준비를 하면서 우리 한반도를, 한국을 전쟁을 위한 하나의 병참 기지화 삼으려고 했던 것 말씀드린 적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
한국 민족을 내선일체라는 미명하에, 일선동조라는 미명하에 온전히 너희들도 일본인이다라는 의식과 생각을 심어주어서 그 전쟁의 도구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이를 국민총동원령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 국민총동원령에는 물자의 동원뿐만 아니라 정신의 통일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조상이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너희는 천황의 이름 하에 신민으로서 무조건 복종하라. 우리가 흔히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 그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죽으라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폭탄을 싣고 하와이 진주만 미국 함대를 향해서 돌아오는 기름은 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폭탄을 싣고 가서 그대로 군함에 자폭 들이받아서 죽어갔던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도구화된 거예요. 인간이, 국민들이 어떻게 왕의 신민이라고는 하지만 도구가 되냐 이거죠. 이게 바로 전쟁 광분자들이 자행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사참배 문제로 말미암아서 평양신학교는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 이미 기억하시죠? 그러면 한국에는 신학교가 없어졌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김재준, 그리고 채필근, 송창근 이와 같은 목사님, 흔히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총독부의 간접적 지원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조선신학교라는 신학교가 194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은 거예요. 그럼 해방정국에서 한국에는 신학교가 하나밖에, 장로의 신학교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바로 조선신학교인 것이죠. 그리고 장로교회 총회, 특히 분단되고 난 이후까지 남부대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남부대회. 분단이니까 남쪽에서만 지도자들, 총대들이 모였기 때문에 남부대회까지도 총회 산하 신학교로 조선신학교를 인준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김재준, 송창근, 채필근 이와 같은 분들은 아주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나오는 등, 일본 아오야마 청산학원 신학교를 나오는 등 했지만 어쨌든 성경 해석에 대한 상당히 고등비평이나 자유주의 신학에 가까운 해석을 내렸던 분들입니다. 이와 같이 유일한 조선신학교에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져요. 그건 뭐냐면은 먼저 신학생들이 51명의 신학생들이 우리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는 이런 수업의 내용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총회에다 진정서를 올렸어요. 이름하여 정통을 사랑하는 학생들 이름으로 51명.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히 근대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고등비평, 자유주의 신학, 합리주의 신학,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들을 수가 없다, 배격한다 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교수님들이 강의 내용까지 구체적인 자료들을 함께 첨부하며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김재준, 송창근, 채필근과 같은 목사님들이 강의 내용이겠죠. 그러자 대표격인 김재준 목사님은 십자군이라고 하는 잡지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주목되는 말이 있어요. 정통주의 신학은 인본주의요 정통적 이단이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어떻습니까? 정통주의 신학, 흔히 보수 신학이라는 거죠. 근본주의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정통주의 신학을 인본주의요 정통적 이단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이 정통주의 신학을 일종의 힐난, 조롱한 셈이 되는 것이죠. 학생들이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올렸던 것이에요. 그러자 이에 대한 답변을 총에다 내어놓습니다. 김재준 목사님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신언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는 정확무오한 법칙이다. 많이 듣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서는 신언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법칙이니라. 바로 장로교 신조 제1항입니다. 이를 바로 그 대표격이었던 김재준 목사님은 고백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무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왜 고등 비평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진위가 곧 밝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정확무오하다라고 하는 말은 과학, 역사, 지리의 영역이 아니다. 신앙과 본분이라고 하는 종교적 구원의 영역, 종교적 구원의 영역과 그 행위의 행에서만, 그 영역 범위 안에서만 성립이 된다 라고 하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자 총회에서는 8인의 심사위원회가 열렸고 그 심사위원장이 박형룡, 보수주의의 아성이라고 하는 박형룡 박사였습니다. 흔히 김재준 목사님이 이 과정에서 신앙은 보수, 하지만 신학은 자유, 이러한 어떤 평가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로교 신조 1항에 대해서도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분명 고백을 했다니까요. 더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박형룡 박사님은 고등 비평의 성서관을 가진 것이다. 이건 분명. 그리고 이는 분명 교리의 문제다. 이대로 학생들이 반발을 가져온 것이고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미국의 선교부들, 남북 미국의 장로회와 그 다음에 호주 장로회 등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장로교 선교부에서조차도 이에 대한 문제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1948년 6월에 우리가 잘 아는 장로회 신학교를 따로 개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학교가 이제는 48년 이후에는 두 개가 되는 셈이죠. 장로회 신학교, 기존에 있던 조선 신학교. 그러면 곤란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어떤 신학교가 총회에서 인준해주는 신학교인가 하는 문제로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당시 장로회, 노회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컸던 데는 역시 경기노회죠. 이 문제는 경기노회에서 아주 크게 부각이 돼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경기도회는 앞서 말씀드린 김재준, 송창근, 최필근 목사님 등 비교적 자유주의 신학적 특성과 색채를 띤 이와 같은 성경 해석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노회는 다분히 총회에서 정식으로 인준받기를 원할 것이고, 조선신학교를. 또 보수신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은 당연히 만들어진 장로회 신학교가 정통 총회 인준신학교로 인준받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48년, 49년, 50년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다시 합의란으로 두 신학교를 해체하고 아예 하나로 통합해서 새로 출발하자. 대구 총회 같은 데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부각되어 나왔습니다. 어쨌든 전국 단위로 전체적으로, 그리고 해외 선교부와 캐나다 선교부만 제외하고는요, 전체적으로는 정통주의 신학, 보수주의 신학의 색채와 성격을 띤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총회는 점점 장로의 신학교를 총회의 유일한 승인된 신학교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당연히 앞서 김재준, 송창근, 최필근 목사님을 비롯한 고등 비평과 자유주의 신학의 색채를 좀 더 근대주의 신학의 색채를 강하게 띤 성서 해석과 인식을 가진 분들에 의해서 신학교를 중심으로 독립되어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것이 1953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발점은 1954년부터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교가 됐죠. 조선신학교가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신학대학. 그리하여 기장이라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회라라고 하는 새로운 독립교단이 탄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학의 문제, 신학교의 문제 때문에 교단이 다시 나누어지게 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로교 안에서 이제는 통합과 합동, 우리가 항상 많은 일반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통합이냐 합동이냐,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까지 건강하시고 또 평안히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며,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 크게 보람되고 은혜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